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 정유린 기자입니다. 오늘도 차도원 모빌리티 연구 소장님 모시고 UAM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UAM이라고 하면은 좀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한글로 풀면은 무슨 말이죠? 도시망공 모빌리티라 그러죠.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작년 11월에 서울에서 잠깐 이한 제품이 나왔었죠. 네. 쌀까마니 태우고요. 이게 그럼 컨셉은 이렇게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이동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현재죠. 헬리콥터들이 좀 이렇게 단거리 이동을 다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헬리콥터 이동을 좀 대체하겠다는 그런 수단이고 앞에 이제 도심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먼 거리는 아니고 현재 뭐 자동차가 뭐 배터리 한 번 충전에 500km, GM 같은 경우는 720km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25년 전후로 이제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항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km, 그 다음에 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약 300km 정도 도심 내 혹은 도시 간 이동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아직은 실제로 서비스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사생대 같은데 하면은 좀 이렇게 상상 속의 이동수단 하면서 이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항공, 뭐 도시를 이동할 때 하늘로 날아다니거나 이제 그 요즘에 로봇 개도 많이 개로봇인가요? 로봇개인가요?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뭐 도그봇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확히는 사종 로봇이죠. 이게 우리 뭐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강아지들과 강아지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더 크면 이제 말로봇도 될 수 있고 소로봇도 될 수 있고 뭐 당나귀 로봇도 될 수 있고 뭐 크기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이 도그봇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빌리티 해저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단순히 UAM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다른 수단을 타고 우리가 포트라고 이제 도시망공 모빌리티가 버티포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뜨는 장소까지 이제 뭐 자율주행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이제 미래 개념이고 최근에 이제 그 개로봇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저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도 투입이 되고 원전 같은 데 위험한 데도 투입이 되는데 실제로 라스트 마일, 저는 뭐 라스티스트 마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짐을 싣고 사람을 따라가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UMA를 타는데 계속 좀 우리 이제 카트 끌고 다니는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이제 짐도 대신 운반해주고 그런 연결수단도 이제 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신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사생대 같은데 보면은 이제 막 뭐 우주 가고 막 이런 것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년 후에는 좀 스마트폰 이런 걸로 뭐 이제 UAM을 뭐 예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미래를 상상해봐도 되나요? 보통 이제 2025년 전후로 이제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쯤에 상용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UAM 로드맵 같은 경우 2037년도에는 조종사 없이 알아서 이제 가는 그런 UMA도 계획을 하고 있죠. 37년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전 멀다고 생각했는데. 금방이죠. 한 15년 그럼요. 시간은 갈수록 빨리 가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그쵸. 이번 생에서 탈 수 있어요. 저도 빨리 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하늘로 다니는 게 그렇죠.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비행기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 공포증이 있는 분도 계신데, U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도가 이제 저고도로 날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났을 때. 그쵸. 얘가 예를 들어서 원격 제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긴급 착륙. 긴급 착륙도 안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인들이 내려올 때 캡슐을 타고 내려오고 보통 바다에 오고 이 낙하산을 띄우잖아요. 그러면서 속도를 제어를 하는데 UMA 같은 도심을 다니잖아요. 도심. 우리 아파트 위에. 예를 들어서 정말 사고가 나서 제어가 안 되고 낙하산을 펴면은 아무래도 좀 제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약에 도심으로 떨어져 내렸을 때는 조금 걱정은 되기는 하죠. 그렇다고 안에 저희가 뭐 낙하산을 메고 타서 적어도 근데 그것도 사고가 났을 때 열리고 뛰어내린다? 그거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더 무섭죠. 그런 좀 우려가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시스템이 상용화될 때는 이제 그 안전 관련 시스템들을 충분히 보강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안전 시스템을 내놓은 업체들은 없어요. 뭐 이안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잠깐 쌀까마니를 신고 날았지만 뭐 중국이나 이제 뭐 유럽에서 시험 운행할 때도 보면 안전벨트밖에 안 매더라고요. 첫 번째 저게 충돌할 것도 아닌데 안전벨트가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 물론 이제 뭐 이 프로펠러가 하나 고장나도 이게 뭐 제어가 된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고라는 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제어가 안 될 때. 그럴 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서비스가 근데 좀 나오고 나서가 이야기가 더 많이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었어요. 지금 우버가 이제 UMA 사업부는 이제 매각을 했지만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그 루트 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허용을 하도록 충분히 이제 소음 문제, 안전 문제를 좀 이렇게 설득시키는 프로그램 그런 거에 좀 공을 들였었죠. 그만큼 이제 새로운 수단이 나올 때는 사실은 거부감이 크거든요. 뭐 지난 시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같은 UMA 같은 경우에도 전혀 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동 수단 같은 경우는 항상 진화를 하잖아요. 새 이동 수단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UAM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모빌리티들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UAM도 지금 도심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문제 해결.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이렇게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한다 그래도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심 같은 경우, 도시 특히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의료, 복지, 주거, 문화 거의 다 몰려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좋기도 하지만 모든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국에 다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집중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엔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데요. 2050년 전 세계 도시화율은 한 68.4%로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 100년 전이죠. 1950년에는 29.6%였습니다. 한 2.3배? 100년 사이니까 뭐 이게 높다 낮다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높아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1950년 사실 뭐 6.25 전쟁 터졌을 때지만 21.4%였는데 2050년에는 86.4%란 4배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81.4%예요. 그리고 전 세계 같은 경우는 56.2%.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심 집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메가시티, 서울도 이제 메가시티인데 그 도심에 1,0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가 2018년에 31였는데 2030년에 43개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례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부터 해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아마 다음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마이크로 모빌리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도심에서 자동차를 이제 뭐 저공해 친환경차로 바꾸자는 얘기들 그런 것도 이제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50년에 전 세계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들도 지금 2030
30년에서 40년 정도 뭐 국가 도시들이 이제 그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을 선언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항공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량의 2.5% 수준이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뭐 그 단어가 어려운데 네. 플리그스캄이라 그래가지고 스웨덴에서 이제 민간인들이 네. 비행기 여행을 좀 부끄러워하자 탄소 감축에 노력하지 않는다. 기차라든가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타자 해가지고 탄소 네. 감축 대상으로도 항공 비행기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네, 그쵸.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고 테슬라가 이제 네. 봄날이 갔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항공 같은 경우는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지금 도심항공 모빌리티만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뭐 저희가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각 이제 뭐 디바이스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다 연결이 되고 네. 하나의 그 이제 목적은 똑같다고 봐야죠. 사용자의 편의성을 빼먹었네요. 그게 제일 네. 중요하죠. 그쵸. 네. 안전하고. 네. UAM이 뭐 얼반, 에어, 네. 모빌리티라서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한 11개 정도 이제 최근에 관심 받는 회사들의 네. 이제 그 제품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 스펙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공통점은 이제 당연히 전기 수직 이착륙기. 왜냐면 이제 활주로가 도심에서는 이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수직으로 이제 이착륙하면서 네. 소음이 적고, 네. 전기를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회 충전거리 기준으로 이제 제품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짧은 제품들은 30에서 40km 정도, 네. 그 다음에 중간에 100에서 150km, 뭐 길게는 300km 이상 정도의 제품 3개군으로 구성을 할 수 있더라고요. 30km 정도면 뭐 서울 도심 내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00에서 150km 정도면 네. 뭐 서울에서 그냥 인천공항 정도, 네. 300km 정도면 서울에서 이제 주변 도시들 정도, 네. 그 정도 갈 수 있는 제품들이고, 그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에는 네. 100km대 제품들, 네. 그다음에 100에서 300km, 시속 300km 정도까지 네. 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이동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 제품의 어떤 그 스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다양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 정도면? 예. 네. 그 정도고, 지금 이제 뭐 배터리 상황에 맞게, 도심에 맞게,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설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혹시 국내는 네. 좀 개발 현황이 어떤가요? 국내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현대차가 이제 작년 CES에서 우버랑 그 SA1이라고 이제 컨셉을 선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작년 12월에 네. 그 현대차 2025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수정본을 내놨는데, 거기 좀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2026년에 그 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화물용 무인항공기를 상용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2028년에는 도심 운영에 최적화된 그 전동화된 전기를 이용한 이제 UML을 내놓겠다. 그리고 이제 2030년도에는 네.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뭐 지역 항공 모빌리티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얼마 안 남은 저 이제 목표대로 간다면 네. 얼마 안 되는 뭐 미래가 아니라 거의 뭐 현재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영국 회사와 함께 그 영국 정부에서는 공모한 Future Flight Challenge라는 그 사업자로 선정된 어번 에어포트라는 회사하고 같이 네. 그 버밍엄 발음이 안 되네요. 버밍엄 인근 코번트리시에서 이제 전용 도시항공 모빌리티 그 공항 건설에 참여를 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원래 우버랑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버가 UMA 사업부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 네. 매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꼬이죠, 영어가? 조비.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 조비랑 계속 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할지 또 다른 파트너가 있을지는 예,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 또 이제 한화가 눈에 띄고 있죠. 오. 한화 같은 경우는
조금 현대보다 빨라요, 계획이. 2026년에 네. 국내 주요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네. 그리고 2030년에는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상용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네. 해가지고 거의 뭐 토탈 시스템, 뭐 기체 개발, 이착륙 시설, 운영 유지 보수, 연계 플랫폼 구축, 네. 토탈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항공사 네. 되게 중요하죠. 네. SK텔레콤, 교통연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버에어라는 회사에 2,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봤고요. 뭐 같이 개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정부도 중요하죠. 이게 어쨌든 이제 교통은 네. 예,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쵸.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도심항공 교통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네. 정부가 요즘 뭐 자율주행차, 로봇, VR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정책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성장 동력,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네. 정부 목표도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랑 비슷해요. 네. 2025년에 상용화. 근데 기업보다 빨라요. 그러게요. 정부가 개발할 건가 봐요. 근데 30년에 본격 상용화를 해가지고 한 10개 노선, 35년에는 100개 노선. 100개. 뭔가 어지럽네요, 하늘이. 그러게요. 윙윙거릴 것 같아요, 여기 말 걸 때. 예, 뭐 하여간. 호출형 서비스 온디맨드로 가겠다는 거죠. 자율주행까지도 목표로 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도심권 중장거리 30에서 50km를 한 20분. 소음은 헬기의 한 20% 수준인 생활 소음이라고 그러거든요. 63dB 정도. 네. 예, 그 정도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정도 이동할 때는 네. 그 초기에는 한 11만 원. 모범 택시 타면은 11만 원이래요. 좀 모범 타고 저 거리는 이동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 정도고 이게 또 그 좀 성숙되고 자율주행화된 자율운행이 가능할 때는 한 2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된다면 2만 원이면 우리 공항 버스? 네. 그죠? 네. 그거보다 몇천 원 비싸죠? 진짜 저렴한 정치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공항버스 타봤냐고. 대격이 한 15,000원. 맞아요. 그죠? 네. 정치인이 아니라 상관없지만. 네.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저렇게 상용화가 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단, 이제 그 수요를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동 인원이 많다면,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증 사업을 위해서, 네. 실증 사업은 상용화 전 단계 이제 하는 거죠. 민간 합동으로 이제 KUAM, 그 그랜셜 윈지를 개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 얘기도 할게요. 개발이요? 예. 그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의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이제 그 PAV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퍼스널 에어 베이클. 뭐 보통 1인승. 퍼스널 모빌리티도 1인승. 1인승으로요? 그쵸? 우리 그 전동킥보드도 퍼스널 모빌리티죠. 네. 하나의 카테고리가 두 바퀴에서 이제 하늘로, 두 바퀴 땅에서 다니던 게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유상하중 한 100km 정도, 속도 한 200km 정도, 비행거리는 50km 이상, 소음 수준은 한 72dB, 1인승, 수직 이착륙기. 네.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겠네요. 네. 그쵸? 혼자 타는데 수직으로 이착륙하는데 200km를 달려요. 달리는 게 날아요. 시속 200km로. 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냥 어쨌든 개발적인 문제지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1인이면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운행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는 보통 정부 쪽에서 개발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저 기술의 어떤 그 피저빌리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형태로 보통 개발하는 게 많고요. 그게 개발이 끝나면 민간과 함께 보통 상용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런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뭐 국내 업체 중에 운행 가능한 기체는 없죠.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네. 이제 그 기술 수준이 해외 네. 주요국하고 네. 업체들하고 좀 격차가 있어요. 자율주행처럼.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계획대로만 이제 사실은 뭐 대기업들이 끌고 간다면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빨리 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규제라든가 네. 이제 그런 어떤 기반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게 이제 사실은 모빌리티 쪽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기도 하죠. 네. 네. 이제 한 10년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훅 가죠. 뭐 드노 모빌리티가 10년 후까지 한다 치면은 우리 타서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한번 해보시면 이제 쫓아갈게요. 창문 열고 막 고개 내밀고 막. 근데 실제로 좀 2030년에 좀 탈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쵸. 굉장히 사실 지금 전동 킥보드도 그 나오기는 했지만 정책적인 면에서 많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안전 문제. 네, 안전 문제도 그쵸? 그렇고. 근데 이제 어디로 달릴 것인가 문제. 네. 어디로 날 것인가 문제. 근데 기술적으로 진짜 하늘에서 난다는 거는 정말 더 좀 세밀하고 그런 정책들이 정리해야죠. 네, 촘촘해야죠. 네, 네.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일단은 뭐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스템이고 간에 뭐 그 시장 초기 형성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 단계라고 봐요. 뭐 처음으로 이제 그 플라잉카를 만들었던 분이 네. 라이트 형제랑 같이 일했던 엔지니어인데 그분이 네. 1912년도에 컨셉카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모빌리티가 뭐 전기차도 그렇고 한 100년 전에 시작했던 것처럼 네. 이 제품도 거의 지금 100년 만에 이제 상용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컨설팅 업체들 뭐 예를 들면은 프로스트 앤 설리번 같은 경우에는 한 네. 2040년에 네. 뭐 전 세계 한 43만 대가 날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1에서 5인승 제품들이에요, 이게 네. 다. 근데 전 세계 43만 대면 적은 편인가요? 그쵸. 동시에 뛰어도 뭐 그쵸. 곱하기 4를 해도 뭐 한 160만 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네. 적은 숫자인데 이제 시장 규모는 한 뭐 1조 5천억 달러, 1600조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1600조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 가고 확장될 시장이면은 네. 일단은 뭐 투자를 하니까 네. 저 때도 아무나 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1만 원? 한번 더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네. 왜냐면은 저게 뭐 업체들도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본전 장사 안 되는 건 안 하거든요. 투자를 받든지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면은 뭐 굳이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뭐 가격 측면에서는 모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그 이동의 격차 문제도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의 격차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네. 비용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비판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타는 거 아니냐. 특히 뭐 1인용 이런 거는 네. 그 취미 삼아서 막 타시는 분들, 고급 취미, 그 고급 스포츠카 타시는 분들이 얘도 네. 한번 타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이렇게 우려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어떤 하이엔드 시장이니까 뭐 비판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런 시장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긴 하고요. 네. 현재 100개 넘는 업체들이 여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공기 제조업체 그 다음에 뭐 현대차도 있지만 네.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도 다 끼어들었고 네. 스타트업들 또 다 끼어들고 용도도 이제 뭐 우리가 그냥 UMA라고 얘기를 했지만 온디맨드, 네. 셔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앰뷸런스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헬리콥터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응급용으로 헬기가 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응급 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주변 주민들이 되게 컴플레인을 하시잖아요. 반대하고. 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좀 좋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공운송 같은 경우도 뭐 단거리 급한 경우에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쓰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 2030년, 40년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겁니다. 업체들이 이미 뭐 자율주행차도 나왔죠. 우리가 지금 아직 맞아요. 뭐 네. 저기 세종에 카카오가 지금 뭐 유상운송하고 있고 제주도도 지금 소카에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돼서만 하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때는 피저블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고 우리가 그냥 뭐 내일이라도 타고 싶으면 내일 예약해서 탄다. 그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되느냐.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 이렇게 땅값 비싼 데나 고급 아파트 옥상에서만 한다면 집값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세상에 없었던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 똑같이 규제, 보험, 표준, 안전 이런 문제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수용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기자분이시니까 아마 우선 탑승권이라도 나중에 선생님 같이 가셔야죠. 먼저 타세요. 아니요, 같이 타서 그때 탑승 후기로 유튜브 해야 돼요. 네. 국내 업체도 아까 현대하고 제가 아까 뭐 현대 정부 하나가 이제 2025, 26, 28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때쯤이면 기체는 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규제도 어느 정도 정비가 일단 계획상으로는 돼 있기 때문에 예, 기자분들은 모실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갈 길은 멀지만 한 10년 후쯤엔 나오긴 나올 것 같고 10년까지도 아니죠. 계획대로 하면 5년이죠. 그럼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조정은 해야 하는 상황인 거는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탈 것들이 다 똑같죠. 뭐 전동 킥보드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공유가 들어온 게 2018년 말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셋업이 안 됐죠. 엊그제 공청회도 취소되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다고 해먹었는데 말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시민들의 반대라든가 이제 주변에 좀 의견들이 많이 또 취합이 되고 뭐 이 카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좀 정부가 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조율뿐만 아니라 그 업체의 어떤 그 상용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좀 잘 해줘야죠. 오늘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UAM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 5년 후에 진짜 타시죠. 도요노 모빌리티로 그거 타서 후기를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같이 타시죠.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같이 타셔야 돼요. 저희 PD님, 우리 옆에 계십니다. 몇 대 빌려서 같이 불러서 타는 그날 올 때까지.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타야 돼요. 이거 한 대 이렇게 거리 넓게 타셔야죠. 처음에는.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주제로 한번 UAM이라는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일반인들도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꼭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도요노 모빌리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